반대 여론의 절대 다수가 일선 지도자들 관장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선 지도자를 보지 않고 네. 이제 만약에 내가 묵바식에 들어가서 실명을 거론하고 다 토론 한번 해보자. 네. 나는 실명 거론했습니다. 네. 근데 다 무슨 실명도 아니고 가명을 빌려가지고 뒤에 숨어서 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볼 때 찬성하는 들이 많고 일선 도장의 사범들은 지금 먹고 살기 도장이 50명 심어가지고 허덕이는데 이런 데 나와서 걔들이 패널하고 이런 나는 거의 거기 나오는 7, 80%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단증을 풀어놓고 9단까지 5단에서 9단도 간다. 돈 얼마 기부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저 태권도 9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가는 순간 심사를 보는 날 저는 제 단점 국견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모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직책이 있었든 그 직책 다 놓고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걸 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요즘 태권도계의 핫 이슈는 국기원 특별심사와 체육 지도자 시행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특징과 관련해서 국기원이 그 두세 차례 그 보완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여론은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죠. 어쨌든 국기원 쪽의 입장에서는 특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근데 또 그 부정적인 측면 사람들은 특심에 대해서 90% 이상이 전면 철회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기원은 특심을 없던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좌담회를 마련했는데요.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심사에 대한 것은 국기원이 갖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고 안타깝게도 정치적 쟁점화로 통해 갖고 찬성과 반대 논리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단이 뭐냐면 수련의 척도입니다. 네. 국기원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태권도의 존립 자체가 스포츠로 가는 지금 형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분들을 태권도에 공헌이 있는 분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돈으로 단증을 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기존의 태권도 단을 딴 사람들이 결국 실력으로 딴 것이 수련의 결과로 딴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샀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진짜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 그분이 불가피하게 단을 못 봐서 지금 예를 들어 저단자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최고 단위에 못 올라갔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단을 수여한다 그러면 지금의 특심 제도로 해서 4일간 어떤 형태를 익혀서 보는 심사 평생을 수련해도 그 실력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4일 해가지고 과연 그 원하는 수준에 옵니까? 그거 못 올 땐 돈도 내고 공로도 있고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어불쩡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돼요. 그럼 그분도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차라리 특심이 아니라 공이 있는 분에게 단증의 혜택을 주고 싶으면 그분이 비록 도복을 입고 수련은 안 했지만 이분을 어느 정도 단에 보호해서 그분이 일반 태권도인들과 같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면 증정을 하는 제도로 가면 모르는데 이것을 돈 받고 그 단증을 준다 하는 것 자체는 단증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측을 그 페이북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 널리 알렸죠. 또 성명도 발표했는데 우리 고한수 의장님께서는 특심을 찬성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맨 처음에 국견에서 월단 심사를 보겠다. 그래서 나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서류만 받아서 서류 검토해서 단을 주거나 또 서류 검토하고 뭐 적정 인사를 밀실에서 옛날에 뭐 구단 심사도 한쪽에 보듯이 밀실에서 적당히 볼 것으로 예상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 반대를 했는데 국회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서류로 받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심의해서 과연 이 사람이 현재 태권도 제도권 내지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태권도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걸 검증해서 적격 여부를 가려서 이 사람은 그래도 태권도계 통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해서 그다음 이제 품새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용어도 바뀌고 동작도 좀 바뀌었으니까 너무 한 5일 정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 이후에 제가 심사를 응심하느냐 안 하는 자기 결정이고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겠다. 자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뭐 그 다음에 4분기니까 내년 3월에 보든 6월에 보든 자기가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서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서 2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심사를 와서 그때도 불합격하면 그건 자격이 소멸된다. 그러면 일반 심사랑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역삼공원에서 한 대학생이 인터넷을 보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해서 국기원에 나 혼자 독하겠지만 내가 일단 심사를 테스트 받아서 자격이 되면 나 일단 심사를 단점을 받고 싶습니다. 국기원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도장에서 1년 동안 똑같이 수련하는 사람은 잘한다. 만약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 당연히 단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는 가장 형편으로 나는 빨리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서 검정고시 1년 동안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자기가 방통을 가든 해서 석박사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누구 말릴 수도 없는 거다. 단 1학년이 검정고시를 불합격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불합격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9단 심사, 8단 심사, 일반 심사 똑같이 해서 실력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실력이 좋다면 나는 인정해도 좋다. 다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30년, 40년 동안 있던 사람이 지금 와서 태권도 9단 심사, 8단 심사 볼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전혀 운동하지 않고 회사 다니면서 그냥 월급 타고 사업하면서 돈 벌고 이런 사람이 그거 한두 달 몇 달 해가지고 심사를 봐도 나는 불합격이라고 보고 또 엄두도 안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가장 비관한 예로 나도 도장을 해봤고 또 여러 우리 도장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들 시달리다 보면 한 다음 심사를 봐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지. 이래서 두세 번만 미루면 1년이 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심사 기회를 놓쳤고 감독 코치들 경기장에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놓쳤고 대학 교수들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고 그렇다면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그동안에도 뭐 16개, 17기 12에서 뭐 추천해가지고 비공식으로 월단 심사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문을 개방하고 실력 있는 사람 와라. 실력 있는 사람은 단을 주겠다는데 단 처음부터 1단부터 했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이 시정을 했고 4단이 8단, 5단이 9단 이것까지는 너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5단, 9단 심사 봤는데 실력 없으면 10번 봐도 20번 봐도 실력 없으면 4분기 8번인데 8번 봐서 안 되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왜 특심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학생들끼리 다 공유가 된 상황에 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체육관에서 도장에서 지금 수련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태권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상식적으로 태권도 5단에서 9단으로 넘어간다는 게
몇십 년이라는 수련을 통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건데 태권도 승단 체계를 무시하면 이게 앞으로도 어떤 이 승단 체계뿐만이 아니라 태권도계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또 다른 것도 또 무시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한 또 여파들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단 이거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다른 시도에서 뭐지 모르게 암암리 월단을 했다는데 그것조차도 다 잡아내서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성명이 그 5개 대학, 6개 학과에서 학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 했죠. 이제 나머지 더 이 사이에 추가된 학교가 총 11개 대학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경희대, 용인대, 조선대, 동아대, 계명대, 우석대, 상지대, 가천대, 영산대, 경주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서명운동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의한 움직임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처음 이거를 특별심사를 봤을 때 SNS, 페이스북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됐었는데 순식간에 이게 학교에서 그 다음날 보자마자 뭐 선배고 후배고 막론하고 무슨 이야기거리가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 특별심사가 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다 반대하는 이 분위기와 이제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저희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국가스에서 그 찬반 투표를 했는데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90% 이상이 거의 그렇죠. 어제 저 파원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네. 절대 반대가 90몇 프로고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2%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직원들로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국회의원에 네. 어떻게 봐도 이게 딱 전체적인 어떤 기류와 분위기는 반대쪽인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강행을 하는가?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5단에 9단, 금간 다 우선 도대체 시작을 왜 이렇게 많은 비난과 어떤 불만과 부정적 여론들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임직원들이 이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정부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제보해라고 이렇게 하고 정치권에서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꼭 하려고 하는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한 거예요. 태권도의 공로자라고 하면 나는 최일선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해주고 또 때로는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준 도장의 사범들이 가장 공로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태권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국교라서 구단 심사를 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태권도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놓쳐서 승단하지 못한 것을 그런 사람들에서 문을 개방해서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것이고 단회 체계라는 것은 연륜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거쳐야 이제 구단 심사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 그 사람이 사업하거나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 아니고 꾸준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품새를 냈던 발차기를 했던 계속 수련은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공은 쌓여 있다고 봅니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서 한 번쯤 문호를 개방하자는 쪽에서 난 적극 찬성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사범들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다. 자기가 고이든 타이든 뭐 시간이 있든 없든 본인이 심사를 안 본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안 본 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내가 임기 동안에는 특별 사면은 없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을 냈거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뭐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국가에서 사면 복권을 해주는데 태권도 사범들이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다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또 일선 팀을 데려가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뭐 훈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은
나는 또 스승이 제자들하고 단위 뒤바뀌어서 제자는 9단인데 스승은 5단이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볼 때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스러움이나 죄의식을 송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스승은 내가 옛날에 승단에서 쟤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에게 한 점 주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엄격하게 해서 불합격 처리해서 소멸시키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최일선에서 어떤 후학, 소위 말해서 수련생들을 배출하는 어떤 일선 도장의 어떤 지도자들이 최우선의 수혜자가 돼야 되고 공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반대 여론의 절대 다수가 일선 지도자들 관장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선 지도자를 보지 않고 네. 이제 만약에 내가 묵과실에 들어가서 실명을 거론하고 다 토론 한번 해보자. 나는 실명 거론했습니다. 네. 근데 다 무슨 뭐 실명도 아니고 가명을 빌려가지고 뒤에 숨어 산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수혜자들은 보기는 참 기회가 있으면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내가 나가서 인터넷을 해? 이거 토론에 나가? 이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볼 때 찬성하는 들이 많고 일선 도장의 사범들은 지금 먹고 살기 도장이 50명 심어가지고 허덕이는데 이런 데 나와서 걔들이 패널하고 나는 거의 거기 나오는 7, 80%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은 지금 저희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 일선 지도자들이에요. 네, 대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일선 학생들은 말씀하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상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불만했던 부정 여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그러니까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국기원회 오연득 부원장,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민택 회장, 그리고 경기도협회 박윤국 회장,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나옵니다. 대구 태권도협회 한국선 회장 이런 분들은 태권도계의 발전을 각각의 개인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은 5단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이분들이 9단으로 승단할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줘라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분들이 왜냐면 태권도 계속 안 했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은. 그럼 태권도의 공로자라는 것은 제도권이 있는 사람은 공로자가 아니다. 일선의 최일선에서 도장하는 사람들이 공로자다.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이거 전면을 철회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국견에서는 아직 전면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특심에 응심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한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묵묵히 태권도를 가르치고 공헌한 사람들이 때를 놓쳐서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심을 한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가 그쪽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응심 접수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주로 제도권 안팎에서 힘께나 쓰는 경진 출신이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제도권 인사들이 주로 많이 응심을 했다 그러면 고한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태권도계에서 묵묵히 하신 분들은 거의 접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특심 취지하고는 좀 많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아니 때는. 그 얘기는 아니고 왜 그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다 오픈해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 공로라면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공로자니까 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다 수혜자로 공통적으로 해야지 누구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꼭 무슨 반론이나 반박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게 국기원이 정해진 원칙대로만 시행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안 봤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건데 거기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진짜 저분은 어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데 어쨌든 잘 본인의 실수든 본인의 뭐 해서 못 놓친 기회적으로 그거는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떤 규정이 나와갖고 한다면 저는 그거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느닷없이 단층을 풀어놓고 9단까지 5단에서 9단도 간다. 돈 얼마 기부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저 태권도 9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가는 순간 심사를 보는 날 저는 제 단점 국견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모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직책이 있었던 그 직책 다 놓고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걸 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단에서 9단을 가면 우선 상식적으로 우선 그건 저는 우선 어떻게든 이해가 안 되고요. 자, 태권도 심사 운영 규칙의 국편에 있는데 여기에 이미 3조 심사의 부분에서 이미 3조 사항 나에 보면 월단 등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심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월단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태권도계의 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원에서는 올림픽 입상자 그리고 뭐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위를 선양하고 태권도를 위해서 발전하는 어떤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에는 단축률을 100% 이들에게는 월단이 되는 거죠. 나머지에게는 최고가 80% 그러니까 국기원 세계태권도협회이 주최한 세계 규모의 태권도 대회 입상자 금메달은 80% 네. 그리고 은메달은 60% 동메달은 40%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무 실적도 태권도 지도 보급 공로자로서 국가 원수로부터 훈장을 수상한 자는 50%의 어떤 기한 단축의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경기인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대상이 보기 좁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선에서 묵묵하게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이런 하다 보니 진정 애들은 내 제자들은 챙겨 나를 못 챙겼어.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나도 이걸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늦게나마 그러면 국회의원에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심사를 할 때는 5단 이상인가 4단 이상의 추천자의 도장이 찍어야만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를 세서 어떤 몇 명 이상을 한 사람들의 어떤 수치, 그러니까 이 공적 자체가 수치화로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태권도에 한 10년 나가있다가 20년 나가있다가 어느 날 와서 협회장하고 전무하고 그러다 그러면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겁니까? 태권도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묵묵하게 이곳에서 여하튼 후학을 양성하고 어떤 뭐 제도권에서 일을 하든 뭐 국회의원에서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유공자 팀의 기준을 좀 더 폭넓게 좀 규정을 해서 월단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러면 승강 제도를 좀 더 단축하는 거죠. 5단에서 9단 하는데 5단에서 9단 가려면은 적어도 지금 한 20여 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29년 태권도에 입문해서 제가 현재 29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태권도를 계속 하진 않았지만 수련을 하지 않았지만 이 태권도 바닥을 소위 말하는 이 계통을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29년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5단입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9단 따려면은 보니까 19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기회 저도 월단 이런 형태의 특별심사에서 나도 저도 기회를 중간에 놓쳤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외 나가서 뭐 어떤 봉사하는 거 아니면 국내에서도 지도한 거 그리고 뭐 국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인증하는 기관에서 어떤 국회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태권도 인상 매년 태권도인 날의 훈포장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여기에서 기한을 단축하고 그래서 좀 단축 5년 걸릴 거 3년에 좀 해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년에 하고 또 올해 제가 올해 그 국회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이 수상자에게 특전은 50%뭐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미 그 전에 공적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왜 5단에서부터 9단까지 확
특정판이 파격적인, 이거 파격 세일도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단에서 6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4년이라고 하는 기간, 수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련 기간을 도복을 입고 수련을 해야 심사를 보는 거지 기간만 찾다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런데 지금까지 단에 대한 개념들이 내가 몇 년도에 몇 단을 땄으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그 도복을 입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시간 지나가니까 심사 때 대해서 심사를 보겠다 하는 그런 유형들이 가끔 발생하잖아요. 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게 태권도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령을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자체부터도 이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네. 뭐냐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련하지 않고 그러나 그걸 상쇄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그거 대신 태권도의 어떤 명예를 드높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는 포상의 개념으로 이 단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으로 있다 그러면 다시 해서 이거보다 그분들도 받는 분도 떳떳하고 명예롭게. 근데 지금의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올라가 봐야 저 사람 돈 주고 단증 선고가 되고 불명예로 남는다 이게. 그래갖고 제가 아는 몇 분은 신청을 하려고 나를 구제하려고 그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이에요 몇 사람이. 네. 태권도에 그대로 해왔던 분인데 규정을 보니까 돈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적어다 보니까 이걸로 여태까지 그거 없이도 난 떳떳하게 제자 앞에서 섰었는데 내가 어느 날 읍든 5단 단증 위에다가 9단 갖다 놓으면 내 제자가 오히려 우리 관장님 저 뭐냐고 할까봐 오히려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사람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냥 제도가 있는데 나하고 또 동등한 여러 사람들이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나는 체면을 지키고 뭐 한다고 해서 못하면 그 어느 또 요즘에 어떤 이기주의 어떤 사회에서 했을 때는 그 못한 사람 또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된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태권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어떤 취지에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나는 어떤 정책이지 않나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네. 엊그제 저한테 특별한 사람, 외국인한테 제가 메일 왔습니다. 누구냐면 이탈리아 태권도협회 안젤로 치토라는 사무총장입니다. 외국인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럽연맹 현재 기술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보낸 메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내의 어떤 소식을 다 전하고 이걸 계속 이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비하고 후원하는 낡은 운영 방식 특성이 오래된 폐석을 단절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중략을 하고요. 전 세계 선수와 지도자들이 소정의 비용으로 전매하는 자격증에 상용하는 지구촌 태권도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부도덕한 소행이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 전에 선수의 어떤 사람도 주역이 될 수 없다. 또 중요하고 자격에 상용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주요 적이다. 선수의 도핑이나 부패로 이어지는 첫 번째 요인이다. 지속되는 이익 추구는 우리들이 항상 믿어왔고 매일 전파시키기 위해 수고했던 태권도인의 가치를 유린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미 유럽 태권도연맹이 지난 10년 전에 자체단증을 발급하겠다고 그 정기총회에서 의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유럽 태권도협회에서 연맹에서 땅 하면은 자체단증, 국견단증, 다 앞으로 국견단증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유럽단증만 우리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회는 유럽 연맹 내지는 국가단체에서만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순간 유럽 내에서 단증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기술위원장입니다. 기술위원장. 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반한국의 정서, 반국기원의 어떤 정서, 이들을 오히려 지금 포용하고 끌어와야 된 순간에 오히려 반감의 요소, 그리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번에 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대학생 태권도 연합회 대표 활동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권리 보호와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에 맞서고자 아래와 같은 현안으로 국기원에 면담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특별심사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전면 중단하라. 둘째, 사범 지도자 자격증 취득 요건 제도를 개선하라. 제도를 개선하라. 셋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 제도를 개선하라. 제도를 개선하라. 2015년 11월 16일 전국 대학생 태권도 연합회 대표 활동.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하고 지금 우리 그 실무자하고 실무자하고 우리 담당 처장하고 일단 면담하고 원장님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일단 언론은 들어가서 저기 일단 통제를 하고요. 가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는 이거 말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아니 본인들 찍고 괜찮아. 본인들 저희가 찍으면 괜찮아. 찍으세요. 저희가 그 약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그 원했던 그 특별심사 중단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거를 그쪽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김윤석 팀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해명이 저희 대학생들 모두를 이해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분명히 약속을 한 그 투명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아주 태권도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별심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17일날 있을 특별심사 회의 내용에 대한 공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저희가 현재는 단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범 자격증도 필요 없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기원에서 앞장서서 다시 예전처럼 4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범 자격증도 필요한 제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드렸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14년 만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표들이 모여서 국기원 측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 해명만 듣고 또 실속이 없는 좀 면담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원장님과도 면담이 잠깐 있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또 국기원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고 좋은 그런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